최근에는 격리 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주변에 전폐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해외 유입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한 해외 유입이 28명 나왔는데요. 특히 부산에서는 러시아발 선박 이제 감염 사례가 한 달 사이에 무려 40명이 넘은 상황인데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선 사실은 예. 이 러시아 선박에 의해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전자 검역을 안 하고 승선 검역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예.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께서 이제 하선을 하게 되면 올라가서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러시아 선박에 계시는 선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안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감염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 국가에서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가 검역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무증상으로 검역을 통과한 러시아 선원도 또 확진 판정을 받았고 국내 항만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건 아닌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출항 전에 예. 러시아에서 출항 전에 검역을 확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상이 있건 없건 이제 출항을 하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PCR 검사를 한 선원에 한해서 좀 승선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에 와서 이렇게 하선을 할 때 우리 근로자들께서 모르는 상태에서 접촉을 하실 수 있는데 예. 거기 러시아 선박에 있는 선원들이 보면 마스크를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선이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양쪽이 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일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좀 세부적인 상황까지 지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치료를 무료로 받기 위해서 감염 의심자들이 일부러 부산항에 입항한다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러시아 선원들 치료비를 이제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해외 유입 사례가 늘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의료 시설도 네.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비까지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유난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러시아와 좀 긴밀하게 협조가 필요하고 말씀드린 대로 PCR 검사를 한 선원에 한해서만 좀 출항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비록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6개 정도의 국가에 대해서만 조금 검역을 좀 더 긴밀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예.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라든지 브라질, 인도, 러시아 굉장히 많은 나라가 다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확진자가 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좀 넓혀서 검역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해외 유입 급증이 우려스러운 건 국내 지역 사회로의 이제 2차 감염일 텐데요. 실제로 서너 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전파 가능성이 좀 확인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초반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검역 단계에서 예. 분명히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방역권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가격리 중에도 이탈자가 분명히 있고 또 이분들이 이송하는 과정이나 또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가족들과 접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N차 감염이 나올 수가 있었고 이번에 좀 몇 분이 나왔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해외 유입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 이제 PCR 검사를 위험 국가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일부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가짜 PCR 검사 확진사를 예. 발부를 한 사례도 있듯이 이러한 점을 국가에서 조금 철저하게 검역을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임시 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하다는 게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한정 해외 입국하시는 분들을 우리나라에서 다 받아서 생활시설에 입소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입국하시는 그 나라의 어떤
근로자들이 꼭 입국을 해야 되는 분들인지 그거에 대한 조금 검사나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하고요. 정말로 꼭 필요한 인원, 외교나 어떤 무역 관계 인원 이외에는 이런 해외 입국자들이 감염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해외 입국을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이라크에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특별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게 되면 2주 동안은 시설 격리될 예정인데요. 이처럼 해외 유입발 전파를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처음에 우한 때도 교민들을 한 번에 다 이송을 했죠. 만일에 민항기로 오게 되면 일반 승객들과 접촉이 되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 수송기로 한 번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요. 이라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료시설이 열악합니다. 거기 계시다 보면 우리 근로자들께서 치료를 제때 못 받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1, 2회 정도 나눠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국내에서 한꺼번에 수송기로 와서 격리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성수기를 앞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를 통한 지역 감염 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에 제주도를 방문했던 70대 여성 확진자로부터 제주도 내 N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확진자는 방역 수칙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열이 나는 상태에서도 해열제를 먹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도 감염시켰고 사우나라든지 그런 곳에 일하시는 분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에서 감염이 된 두 분, 21번, 22번 분들이 또 5일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또 다녀가신 거예요. 주점을. 그 과정에서 또 모르고 여러 명이 지금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마스크를 안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 수칙인데 불구하고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 했고 이로 인해서 제주 자체가 관광지고 여름 여행지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두 분의 방역 수칙을 어기는 점 때문에 수만 명의 어떤 그런 많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역 수칙에 대해서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중시설이나 대중교통, 몰 같은 데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금 벌금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대중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한 저는 법적인 조금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지금처럼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여행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좀 더 그분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필요한 제재가 좀 명시가 된다면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제가 조금 여러 번 봤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아파트 내에서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서 안 쓰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배달하는 분들도 힘드니까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분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고 우리가 원인을 모르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저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공중 화장실에서 감염이 될 위험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마스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서울 강동구에서는 산후조리원에 있는 한 산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데 우려스러운 점은 신생아들에게 추가 전파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산모가 그 조리원에 입소를 해서 증상이 나타난 게 한 5일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이 출산하는 병원에서 감염이 되신 건지 아니면 산후조리를 받는 과정에 가족이나 접촉자에 감염이 되신 건지 아니면 산후조리원에 일하시는 분에 의해서 감염이 되신 건지 아직 확실하게 경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있던 분들 접촉이라든지 가족, 산후조리원 접촉자를 다 검사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그거 유아잖아요. 굉장히 어린 영아들이기 때문에 만일에 감염이 되면 조금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산모들 입장에서도
조금 검사를 미리 하는 것이 일부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사태처럼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PCR 검사를 받는 것도 저는 일부 도움이 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는 확진 전에 대형 사우나를 방문한 이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미 사우나를 통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상황에서 또 확진자 동선에 사우나가 포함이 되자 방역 수칙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죠. 네, 그 배드민턴 클럽에 이제 예. 할아버지와 같이 살던 자매가 감염이 됐는데 또 어머니와 또 사우나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우나는 가보시면 알지만 대부분 지하에 많이 있고요. 환기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우리가 사우나 안에서는 뭐 마스크를 쓸 수가 당연히 없지만 탈의실에 나온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거의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를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드라이 바람에 의해서 이게 비말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역 수칙을 정할 때 탈의실에서는 최대한 저희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고 마스크 착용을 꼭 어떤 수칙으로 좀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 자체에서 환기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수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 상향 기준을 이렇게 지역별로 따로 두겠다는 건데 일일 확진자 일주일 평균이 수도권은 40명, 또 호남은 20명이 넘을 경우에 2단계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 같은 조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자체별로 사실 인구나 인구 밀도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경우에 이제 상향을 하겠다는 거고 지방은 지방대로 좀 그 기준을 정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구 밀도당 확진자 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경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명이 나왔는데 계속 10명, 10명, 20명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는 경우에 상향에 대해서 고려를 좀 심도 깊게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이 조금 전에도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확진자와 같이 예배를 본 교인 9,000명이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만큼 마스크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하면 좋은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마스크 착용을 하실 때 이제 어쨌든 턱스크라고 요새 예. 많이 나왔는데 턱에만 걸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는 코를 통해서 호흡할 때 많이 나오고요. 예.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코까지 밀착을 하고 턱도 밀착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할 때 이제 비말 감염이나 어떤 거에서 마스크에 이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경우에 마스크를 손으로 만지고 예. 손을 씻지 않으면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쓰던 마스크를 다시 착용할 때도 착용 후에는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고요. 버릴 때는 마스크를 앞면을 해서 버리지 마시고 끈을 끈을 살짝 해서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